한국 접근 가능한 관광 네트워크 대표세요. 그런데 저는 그보다는 2달 동안 이렇게 불편하신 몸으로 2달 동안 인도 여행을 하셨답니다. 그거 하나만으로도 같이 있고 존경스러운 우리 그 전윤선 대표님 모시고 제가 대신해서 열린관광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보다 직접 여러분들하고 함께하는 이 시간이 가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윤선 선생님 이 자리에 함께 하시겠습니다. 탑사까지 가는 길은 괜찮아요. 가는 길은 그냥 무난히 올라갈 수 있고, 여기서 올라가는 그 호수 있는데 그쪽에만 약간 경사가 있어서 거기만 주의하면은 올라가는 길은 그냥 무난한 것 같아요. 그 대신 이제 그 호수에 가서부터는 호수를 이렇게 도는 데크가 있잖아요. 데크가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 우퉁우퉁 제가 말 탄 것처럼 텅텅텅텅텅 해갖고 갔거든요. 네, 그렇게 가고 그다음에 그 다음부터 이제 저쪽에 오른쪽으로 그 데크길 또 있잖아요. 공원 쪽으로 해갖고 데크길 있잖아요. 네, 그 데크길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휠체어를 타다 보니까는 이 부피가 있잖아요. 부피가 있으니까는 저 마주보고 저쪽에 있는 선생님이 만약에 휠체어 탄 사람이 저 앞에서 온다 그러면 어떻게 피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자동차도 좁은 길에서 보면은 이렇게 피하는 길 이렇게 해놨잖아요. 피하는 길 그런 것처럼 데크길도 그런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있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다니면서 근데 여러 가지 이렇게 보는 것 중에서 마이산에는 보니까는 스토리가 없는 것 같아요. 네, 스토리가 없어. 그러니까 해설사 선생님하고 직접 가면서 얘기를 하면은 깊이 있는 마이산에 대해서 알게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스토리가 하나도 없어갖고 이게 뭘 의미하는지 뭐 이런 것도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스토리가 좀 많았으면 좋겠다. 곳곳에 스토리도 많고, 그다음에 요즘에는 관광지에 찾는 것 중에서 이제 사진 찍고 인스타 하시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예쁜 그림에서 사진 찍고 뭐 거기다가 뭐 자기 SNS에 올리고 이런 것들 많이 하는데 사진 찍는 명소, 그러니까 그거는 사진 찍는 명소에 스토리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했던 것 중에서 저기 그 호수 데크길에 보면은 이제 양쪽에 이렇게 그 안전난간을 쫙 만들어 놨잖아요. 안전난간을 쫙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 몇 미터 간격으로 조그만 조형물이라도 붙여놓고 거기다 짧은 스토리만 달아놔더라도 네, 그게 되게 자기가 SNS 하는데 나 마이산 갔다 왔어. 이런 이야기도 있어. 이렇게 좀 자부심이라 그럴까?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없는 것 같고, 또 하나는요. 보니까는 정자는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벤치가 없어요. 의자가 벤치가 없는 거는 저는 이제 휠체어 타고 가니까는 괜찮지만은 이제 걷는 분들 중에서 보행이 어렵거나 아니면은 여기서 마이산까지 걸어가는 거리가 있잖아요. 가다 보면은 이게 좀 앉아서 쉬었으면 좋겠어. 네, 앉아서 쉬었으면 좋겠는데 앉아서 쉴 만한 의자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앉아서 쉴 만한 의자가 몇 미터 간격으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그 쉴 만한 의자에서 여기 와가지고 뭐 집에서 뭐 여기서 음료수를 사갖고 갈 수도 있고 뭐 김밥을 싸갖고 갈 수도 있고 그런 것도 먹을 수 있는 그냥 테이블 같은 거. 네. 테이블 중에서 이제 또 무장의 테이블이라는 게 또 있어요. 무장의 테이블 같은 것도 이렇게 여럿이 깔아놓고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열린 관광지 중에서 저기 행주상성 같은 경우에는 여기보다 더 경사가 이렇게 좀 있는데요. 그래서 거기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 입구에서 그 리프트 차량을 네, 이제 그 보행약자들을 위해서 리프트 차량을 운행을 해주세요. 네, 이런 것도 괜찮고, 또 하나는 여기서 저기서 왔다 갔다 하는 그 거리가 있으니까는 그거 말고라도 이렇게 뭐 코끼리 열차 같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관광 목적으로 그런 거 해도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런 것들은 뭐 어느 관광지에 가다 보면 다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요것도 이제 열린 관광지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했던 곳이 이제 충주
충주 7층 석탑 그 공원 있는 쪽에 있는 건데, 자전거 휠체어 자전거라는 게 있어요. 휠체어 자전거. 요즘에 자전거 되게 많잖아요. 자전거인데 전기 자전거 앞에 휠체어를 달았어요. 요거 이제 외국에는 많은데, 우리나라는 충주 쪽에서 최초로, 네, 했어요. 충주에 열린관광지로 선정된 곳이. 그러니까 휠체어 자전거라고 해갖고, 이 자전거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휠체어를 탔으니까 그런 거 필요 없지만은, 가족 단위로 온 사람들 중에서 자기 부모님이 연로하신 분들 있잖아요. 연로하신 분들은 그 휠체어에 태우고 전기 자전거니까 그거 타고 이렇게 가세요. 이런 것들은 이런 야외 이런 여행지에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도입할 만한 것 같아요. 청각장애인 분들이 와서 물어볼 때, 밥 맛있게 먹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할 때 간단하게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 정도만 알아도 여러분들은 두 가지 언어를 하시는 거예요. 손가락 2개 올리고 손가락하고 만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에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반갑습니다. 손으로는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표정은 하나도 안 반가운 얼굴 하면 안 되겠죠. 네, 표정도 밝게. 네, 그 대신 입도 똑바로. 말할 때 우리가 지금 제가 말하는 것처럼 큰 소리로 내면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박수 있죠. 수호박수 하면은, 소리박수 하면 어떻게 해요? 소리박수 3번. 제가 할게요. 소리박수 3번. 다시 소리박수 3번. 좋습니다. 자, 수호박수. 네, 요게 수호박수예요. 네. 자, 넘기겠습니다. 자, 모두를 위한 관광. 이게 모두를 위한 관광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는 얼마 되지 않았어요.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는 얼마 안 됐는데, 다른 나라, 자기네 나라가 선진국이다, 이렇게 하는 나라, 미국이나 일본이나 유럽이나 이런 데에서는 이 모두를 위한 관광이 90년대 말에서, 네, 거의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어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가지고, 관광을 하는데 왜 모두를 위한 관광일까라고 해서 보니까는, 제가 장애가 없을 때는 저는 이제 휠체어를 어른이 돼갖고 탔거든요. 30대 이후에 탔거든요. 제가 장애가 없을 때는 이 관광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었어요. 지장이 없었는데 휠체어를 타고부터는 이 관광하는데 너무너무 많은 제약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관광을 하지 못했어요. 휠체어를 타고부터는 한동안 이 여행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왜 그럴까 했더니 휠체어 타고 갈 수 있는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동하는 데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제 차를 갖고 이동을 하면은 집에서 마이산까지는 딱 와. 여기 주차장에 차를 대고 와. 근데 마이산에서 내려서 저기까지 올라가려고 하면은 그전에는 다 턱이 있고 화장실도 없고 막 이래갖고 관광하는데 너무너무 힘들었었거든요. 그래서 휠체어 타고부터는 가족들하고 여행 가자 그러면 가족들은 그냥 드라이브만 하고 오는 거예요. 제일 큰 문제가 뭐였을 것 같아요? 제일 큰 문제. 제가 휠체어 타고부터. 맞습니다. 화장실이에요. 화장실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화장실을 안 가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화장실을 안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안 먹어야 되죠.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화장실 때문에. 그래서 이게 밖에 나오는 게 너무너무 고통이었거든요. 화장실을 갈 수가 없으니까. 근데 이런 일들이 굉장히 비일비재하고요. 지금도 제가 이제 이 휠체어를 타고 여행하다 보면은 화장실 때문에 엄청나게 힘들 때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 습관 중에 밖에 나오면 물을 안 먹어요. 계속 물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물을 먹으면은 화장실 가야 되니까는 이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지금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제가 엊그저께 병원에 갔었는데 간이 안 좋아가지고 병원에 가서 이제 그 CT를 찍었어요. CT를 찍었더니 간에 그 담석이 너무 많이 생긴 거예요. 돌멩이가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의사 선생님이 물 많이 먹어야 된다. 물 많이 먹어야 된다. 담석 안 생기게. 이렇게 하는데 그럴 수가 없는 환경인 거예요. 네, 그럴 수가 없는 환경인데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행하고 싶어 하는 마음은, 욕구는 내가 장애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휠체어 타기 전이나 없나 똑같은 거예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더니 환경을 바꾸면 되겠더라고요. 나를 바꿀 수는 없겠더라고요. 저는 그 근육병이라는 사고로 인해서 장애가 생긴 게 아니라 질병으로 인해서 장애가 생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육병이라는 그 희귀난치성 질환인데, 이 질환은 온몸의 근육이 싹 없어지는 거예요. 온몸의 근육이 없어지고, 이거는 약도 없고 고칠 방법이 없어요. 근데 이게 더 문제인 것은 이 병이 저한테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유전질환이라는 거예요. 목의 유전질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우리 엄마나 외갓집이나 친가나 아무도 없는데 내가 왜 이런 유전질환에 걸렸지? 이제 굉장히 힘들었었거든요. 그랬더니 의사가 하는 말이, 뭐 엄마나 아버지나 뭐 할머니나 없어도 조상 그 위에 누군가가 그래서 너한테 왔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충격이었죠. 근데 이 병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점점 진행이 돼요. 진행이 돼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제가 장애가 없을 땐 잘 걸었잖아요. 잘 걷다가 못 걷다가 혼자서 뭐 주저앉으면 일어나지 못하고 이러다가 지금은 이제 인공호흡기까지 착용하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 더 있으면 이제 아예 손을 못 움직여. 제가 지금 손 막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손 이렇게 움직이는 정도고, 팔이 아직 못 올라가거든요. 이제 팔이 안 올라가서, 네, 요 정도만 움직이고, 그 다음에 밥 숟가락 들 정도, 그 정도만 이제 힘이 그 정도만 남았어요. 나중에 이제 이것도 없어지겠죠. 네,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는 그렇게 그런 질병으로 인해서 장애가 생기고 나서도 그 여행을 하고 싶다는 욕구는 변하지 않았어요. 내가 여행을 하다가 죽더라도 그냥 내가 가보고 싶은 여행지를 한번 가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 여행을 하기 시작을 했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여행지가 정말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그러면 내가 갈 수 있는 여행 환경을 만들까, 이렇게 생각을 이제 해봤죠. 근데 휠체어 타고 내가 나갈 수 있는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제도가 있는지, 그런 나라가 있는지 이런 것도 몰랐었어요. 이렇게 몰랐는데, 이제 제가 인도 여행을 휠체어 타고 처음으로 이제 2달 동안 갔다 왔어요. 근데 그때 2달 동안 갔다 올 때만 하더라도 집에서는 이제 난리가 난 거죠. 너 휠체어 타고 인도 그 열악한 데 가서 어떻게 할래? 그랬더니, 그때 갈 때는 나 그냥 가서 죽어도 좋아, 갈 거야, 이러고 또 2달 동안 갔다 왔어요. 가서 제일 문제된 게, 우리나라보다 거기는 더 환경이 열악하잖아요. 화장실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요, 물은 저녁에 숙소에 돌아오면 그때만 먹었어요. 화장실 하루 종일 한 번 안 가고, 밥도 정말 조금, 정말 진짜 한 숟갈. 네, 화장실 때문에. 뭐 이래가지고 그냥 어쨌든 간에 그 2달 동안 버티고 이제 이제 돌아왔어요. 근데 거기 갔다 오니까 자존감이 확 올라가는 거예요. 거기 갔다 오니까 세상에 우리나라는 천국인 거예요. 우리나라 너무 좋은 거예요. 인도 갔다 오니까. 우리나라보다 인도가 훨씬 더 열악하고 우리나라가 너무 좋으니까 이걸 어떻게 바꾸면 되겠다, 이러고 나서 이제 제가 그 인도 여행 갔다 오고 나서 일본을 갔어요. 일본을 갈 때는, 인도 여행 갈 때는 수동 휠체어를 타고 갔어요. 왜냐면은 전동 휠체어가 다닐 수 있는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수동 휠체어를 타고 갔어요. 근데 이제 일본을 가게 됐는데, 일본은 전동 휠체어를 타고 갔어요. 전동 휠체어를 타고 가니까는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더 천국인 거예요. 거기에 있는 장애인들은 너무나도 자유롭게 여행도 하고 일상생활도 하고 직장도 다니고 막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자유롭게 다니고 이러는데 이거 어떻게 해서 니네는 이렇게 됐냐 했더니, 환경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들의 생각을 바꿔야 되잖아요.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는 일부터 먼저 했죠. 네. 그 갔다 오고 나서 그런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고 이런 인식 개선 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환경을 바꾸고 이러면 되겠다 하면서 지금까지 이제 오게 된 거죠. 지금까지 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부터 계속 이제 다른 나라들로 이제 많이 이렇게 갔어요. 뭐 미국도 가고 유럽도 가고 뭐 중국도 가고 이런 나라 저런 나라 이제 연수도 많이 갔었죠. 많이 가서 보니까는
다른 나라들은 이미 90년대 말, 2000년대 초에 이미 이런 환경들이 다 사회적 합의가 만들어져가지고 저처럼 휠체어를 타고도 다 여행할 수 있는 환경들이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여행할 수 있는 환경들이 만들어진 것 중에서 일본이나 아니면 유럽 같은 데는 이렇게 역사가 오래된 나라들이잖아요. 그 유적지도 되게 많고. 그럼 이런 나라들을 어떻게 유적지를 접근할 수 있을까? 이렇게 보니까는 유적지를 훼손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접근할 수 있는 우회도로를 만드는 거예요. 우회길. 예를 들면은 저 탑에 사찰에 들어갈 수 있게끔 이동식 리프트를 만드는 거죠. 갖다 놓고. 그러니까는 다 들어가는 거예요. 아, 우리나라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고 해가지고, 네. 그때부터 이 무장애 관광을 위한 이런 활동을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관광 환경에 접근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이라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저 같은 사람들이고, 그래서 여기 이 사람들이 뭐 저만 있을까? 관광 그 환경에 접근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이 저만 있을까? 휠체어 탄 사람만 있을까? 라고 보면은 휠체어 탄 사람뿐만 아닌 거예요. 여기 평일날에 이렇게 보면은 저 말고 또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나이 먹으면 다 신체적으로 노화가 되고, 그 다음에 특히 아기 엄마들 유아차 데리고 끌고 오잖아요. 그분들이 항상 이제 얘기하는 게, 이거는 장애인들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유아차 끌고 편리하게 여행할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그 노인들인데요. 이제 제가 지금 여기에 있는 화장실들 이렇게 쭉 둘러보니까는 화장실들이 다 남녀 화장실로 이렇게 분리가 돼 있어요. 남녀 화장실, 장애인 화장실 이렇게 분리가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드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저는 오늘 여기 누구랑 왔냐면 저 남편이랑 왔거든요. 남편이랑 왔는데 아까 이제 저 밑에 주차장에서 차 세우고 화장실을 갔는데 그 화장실에 장애인 화장실이 여자 화장실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케어하는 사람들이 성별이 다르잖아요. 이것 때문에 너무너무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저도 오늘 남편이랑 왔기 때문에 남편이 케어해줘서 화장실을 갔다 왔는데 이것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 저 같은 사람도 있지만은 어머니가 아프셔서 어머니가 다리가 불편해서 휠체어 타고 여행지에 왔는데 아들이 밀어주는 거예요. 근데 아들이 어머니랑 화장실 가면 어느 화장실 가야 될까요? 네, 어느 화장실 가야 될까요? 저는 어느 화장실 가야 될까요? 어떨까요? 그래서 여기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고속도로에 보면 가족사랑 화장실이 있죠. 네. 가족사랑 화장실 누구나 다 들어가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데도 그런 가족사랑 화장실, 다목적 화장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다목적 화장실이 있어야 성별에 상관없이 네, 편안하게 들어갔다 나갔다 네, 케어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노인분들한테는 너무너무 큰 문제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다리가 아파서 아들이랑 가는데, 내가 다리 아파서 뭐 며느리랑 가는데, 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애기들 중에서, 뭐 5, 6살 된 애기, 아빠랑 가면은 어디 가야 될까요? 여자 애기가 아빠랑 가면 어딜 가야 될까요? 여자 화장실 갈까요? 남자 화장실 갈까요? 이것 때문에 애기가 맨날 아빠 나는 여자 화장실에 가야 돼. 그럼 아빠는 여자 화장실에 가면 나는 어떡하니 막 이래갖고 싸우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화장실, 다목적 화장실, 누구나 다 쓸 수 있는 화장실이 어느 여행지에나 하나씩은 있어야 돼요. 최소한 하나씩은 있어야지만이 누구나 다 네, 자유롭고 네, 독립적이고 평등하게 네,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유니버셜하게 디자인된 뭐 관광 상품이라는 것도 있죠. 서비스 환경. 유니버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유니버셜하고 뭐 베리어 프리하고 뭐 이런 식으로 나누잖아요. 근데 유니버셜 하면은 사실 일반적인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저처럼 관광약자나
이렇게 신체적 약자들은 금방 딱 아는 용어지만은 그렇지 않은 분들은 유니버셜이 뭐지? 막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 근데 유니버셜은 그냥 처음 설계부터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이라든지 환경을 만드는 것들이에요. 예를 들면은 여러분 앞에 있는 저런 저 컵이 유니버셜하게 디자인된 제품일까요? 종이컵? 어떨까요? 종이컵, 여러분들 앞에 있는 종이컵 어때요? 여러분들 앞에 있는 종이컵이 유니버셜하게 디자인된 제품일까요? 자, 이 컵 어때요? 이 컵이 어때요? 어떨 것 같아요? 유니버셜하게 디자인된 제품은 이 컵이 누구한테도 불편하지 않은 거를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생수 한 잔을 먹는다고 하면은 생수의 음료수 누구나 다 알 수 있을까요? 시각장애인이 그 음료수가 어떤 음료수인지 알 수 있을까요? 거기에 써 있어야 알겠죠. 점자로.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이게 종이컵이긴 하지만은 이거를 갖다가 저는 이렇게 손에 이렇게 올라가지는 않지만 많은 힘은 주지 않지만 손에 갑자기 힘이 들어가는 그런 장애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런 컵은 그냥 이렇게 부셔져 버려요. 뭐 이런 경우. 네,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도 배려할 수 있는 제품 처음부터 만들 때부터 누구나 쓸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유니버셜이 디자인된 뭐 그런 상품 아니면 관광상품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포용 관광, 무장애 관광, 유니버셜 관광, 조정된 관광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요거는 쓰는 용어들이 다양하지만은 이 쓰는 용어들이 다 똑같은 게 모두를 위한 관광인 거예요. 모두를 위한 관광이 포용 관광, 무장애 관광, 유니버셜 관광, 조정된 관광을 다 포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보니까는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니까 모두를 위한 관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쪽에 유럽으로 연수 가서 보니까 투어리즘 오프 올 이런 식으로 모두를 위한 관광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모두를 위한 관광이라는 용어가 좋은 세 가지 이유.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세계관광기구, WTO에서 통용되는 용어고, 그 다음에 불필요한 한자가 사용되지 않았고, 외국어 표현이 사용되지 않은 거예요. 네, 그래서 모두를 위한 관광, 이거 다 넘겨주세요. 여기 나오죠. 독립성, 평등성, 안전성, 포괄성. 자, 독립성이라고 얘기하면은, 제가 휠체어를 타고 저 사찰 있는 데까지 올라갈 때 제가 독립적으로 다 올라갈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겠죠. 독립적으로 없었던 데가 몇 군데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경사가 높은데. 네. 호수 같은 데 보면은 경사가 있는데 그 경사가 되게 높더라고요. 네. 그런데 누가 도와줘야 돼요. 그런 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평등성 뭐냐면은, 여기에, 마이산에 있는, 프로그램 같은 거 있어요. 관광객들이 와서 하는 프로그램 이런 거 만들 거 여기 있지 않을까요? 돌탑 체험 이런 거 있죠. 거기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평등하지 않죠. 네. 이건 평등하지 않죠. 네. 이것도 나도 이용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안전성이 있어요. 안전성은 여러분들 누구나 다 아시겠죠. 저 호수 갈 때 양쪽에 난간이 없었으면 안전하지 않겠죠. 거기서 안전사고 나겠죠. 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포괄성은 저 같은 사람, 나이 든 사람. 또 하나는 외국인들도 만약에 모든 안내가 한글로만 돼 있으면은 외국인들은 무슨 말 하는지 모르잖아요. 네. 넓게 봐서 모두를 위한 관광은 외국인들까지 관광약자에 포함이 되거든요. 네. 이 사람들도 기본적으로 영어로는 써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영어로 기본적으로 써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은 이 식당의 메뉴판에 영어로 써 있을까요?
어때요? 영어 메뉴판에 보면은, 저기 보면은 메뉴 안 써 있죠? 네. 저게 영어로 써 있어야 돼요. 영어도 표기가 돼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런 음식을 먹는데 알레르기가 없는 사람은 괜찮지만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관광 상품을 만들 때 특정 음식에 알레르기가 있냐 없냐를 물어봐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물어봐 주지 않으면은 자기도 모르게 큰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특정 음식을 못 먹는 사람들도 있어요. 종교적인 이유, 문화적인 이유로. 네. 그런 것까지 다 포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까지 다 포괄하는 게 모두를 위한 관광인 거예요. 자, 넘겨주세요. 자, 왜 우리가 모두를 위한 관광을 준비해야 하는가? 보면 모두를 위한 관광은 우리 모두의 권리라는 거죠. 우리 모두의 권리. 자, 근데 이 권리에서 침해받는 사람들이, 제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저는 여행을 할 때 예전에는 휠체어 타고도 혼자 했지만은 지금 혼자 못해요. 지금 왜 혼자 못하냐면은 제가 혼자 화장실을 갈 수 없잖아요. 혼자 화장실을 갈 수가 없고, 마이산에서 여기서 잔다고 하더라도, 숙박을 한다 하더라도 저를 침대에다 이렇게, 침대에 올라가는 거 도와줘야 되고, 아침에 일어나면 뭐 이렇게 해줘야 되고, 옷을 입혀줘야 되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누군가와 항상 여행을 같이 해야 돼요. 그러면은 예전에 제가 장애가 없을 때는 제가 하루에 여행 경비를 한 10만 원 쓴다고 하면은, 지금은 누군가랑 같이 와야 되잖아요. 누군가랑 같이 와야 하기 때문에 저는 1+1이나 1+2나 이렇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제가 아니라, 혼자가 아니라 여러 사람들하고 같이 다니는 거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은, 네, 고부가가치 고객인 거죠. 네, 고부가가치인 거죠. 혼자 가서 밥 먹는 게 아니야. 같이 오잖아요. 같이 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랑 2배, 네. 이런 식당이나 이런 데서는 뭐 2배의 매출이 오르는 거죠. 네. 그래서 고부가가치 고객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네. 이런 사람들이 저뿐만이 아니라 관광약자들은 대부분 그래요. 관광약자들은 대부분 고부가가치 고객인 거죠. 자, 모두를 위한 관광은 법제도에 대한 변화. 자, 이거 넘길게요. 네. 왜 모두를 위한 관광을 준비해야 하는가라고 보면은, 네. 이 모두를 위한 관광 시장이 새로운 시장이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국내 교통약자 수 약 1,500, 교통약자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1,500명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세계 여행 순위는 우리나라는 이게 11인데 지금은 더 올랐을 거예요. 아마. 지금은 더 올랐을 거예요. 그리고 약 18억 명이 노인 및 장애인 관광약자 수예요. WTO에서 그 UN에서 장애 인구를 어떻게 보냐면은 장애 인구를 15%로 봐요. 전 세계. 그래서 15%로 봐요. 근데 우리나라는 몇 프로로 봐요? 우리나라는 5%로 봐요. 예. 그러니까는 장애 인구를 낮게 보는 나라는 우리나라하고 일본밖에 없어요. 우리나라하고 일본은 5%로 되게 아주 경직되게 봐요. 근데 이제 이 장애 인구를 넓게 보는 나라는 20%에서 25%까지 보고 있어요. 제가 프랑스에 가면은 제가 장애가 또 하나 추가가 돼요. 어떤 장애가 추가될까요? 한국에서는 어떤 종목이 새로 생긴다? 네네네. 어떤 장애가 또 추가될까요? 외국인? 언어장애? 그렇죠. 언어장애. 아까 제가 외국인도 관광약자라 그랬잖아요. 네. 언어장애가 추가되는 거예요. 네. 그거는, 네.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말을 모르고 오는 사람들은, 네. 언어장애가 추가되는 거죠. 환장하죠. 근데, 요런 것들을 잘 활용하는 나라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일본과 독일.
자, 넘겨주세요. 자, 여기 한번 볼게요. 관광약자 시장 규모. 자, 여기 사진 한번 보세요. 저게 평일에, 네, 평일에 이제 제가 찍은 사진인데요. 저 사진에 보면은 관광약자들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파주의 임진각에 있는 통일공원이거든요. 저기에 보면은, 평일에 보면은, 노인복지관에서 와서 네, 노인분들이 다 와갖고 저기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 네, 아주 초등학교, 그 다음에 유치원 애들은 다 현장 가서 보죠. 네, 현장 가서 보죠. 저 같은 장애인들도 주말이나 휴일에는 잘 안 가요. 왜 안 갈까? 왜 안 갈까? 너무 많은 거. 제가 왜 안 가냐면은, 이러면은 안 돼. 다른 나라 가면 주말이나 이런 데도 상관없이 가는데, 주말이나 휴일에 아니면 시즌 때 왜 안 가냐면은, 이런 식당이나 숙소나 이런 데 있어도 자리가 있어도 없어요. 네, 자리가 있어도 없어요. 왜냐면은 제가 휠체어를 탔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장애가 없을 때 혼자 와가지고 식당에서 밥을 먹어는 어쨌든 테이블 하나 차지하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너는 휠체어 탔으니까는 자리를 많이 차지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거절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예약이 돼 있다, 막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 다음에 숙소도 그래요. 숙소는 왜 그럴까? 이제 제가 들어갈 수 있는 숙소는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어야 되겠죠. 근데 이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숙소는 있어도 없는 데가 되게 많아요. 있어도 없대요. 왜 그럴까? 그러니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숙소는 넓어요. 휠체어가 다녀야 되니까. 네, 객실이 넓어요. 객실이 넓고 화장실도 넓고 편의시설도 잘 돼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 숙소를 저한테 팔면은 예를 들어서 10만 원이면은 10만 원에 팔아요. 근데 이 숙소를 장애가 없는 사람한테 팔면은 15만 원, 20만 원에 팔아요. 넓으니까. 그리고 오히려 그런 숙소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것들에 법적인 제재가 없어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에 법적인 제재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은 무장애 객실이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장애인 객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장애인 객실이면 나만 써야 되는데, 장애인 객실 나만 안 쓰거든요. 왜 객실을 원하는 사람들, 장애가 없는 사람들은 돈을 더 주고라도 그 객실을 쓰려고 하고, 뭐 이러거든요. 더 비싸게 팔 수 있고.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객실은 장애가 있는 사람이 당일날 오후 4시까지 예약이 없으면 그냥 일반 객실로 넘어가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제재 규정이 없어요. 제재 규정이 없으니까 그냥 먼저 그 객실을 사는 사람이 그냥 그 객실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작 저 같은 사람이 이용하려고 그러면 그 객실이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제 친구도 저한테 항상 얘기를 해요. 야, 네가 좀 객실 좀 예약을 해줘.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왜 네가 해? 그러면은 우리 엄마가 다리가 불편해갖고 엄마 휠체어 타고 엄마 휠체어를 빌려가지고 이렇게 가는데 객실이 없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좀 대신 예약을 해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런 경우. 그러면은 엄마랑 같이 아니면 아버지 몸 불편한 아버지랑 같이 여행을 하더라도 그런 객실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 거예요. 그리고 그 객실은 일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그 객실을 제가 예약을 했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당신이 내가 이제 전화로 예약을 하면 당신이 장애인인지 아닌지 당일날 확인합니다. 라고 얘기해서 당일날 복지카드를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 휠체어를 타십니다. 라고 하면은 휠체어 탄 거 보면 알잖아요. 불편한 거 보면 알잖아. 그걸로 확인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제약이 없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그런 제약이 없기 때문에 그냥 누구나 다 이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평일날에 보면은 관광지에 보면 다 관광약자인 거예요. 다 애기들, 장애인, 어르신들. 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관광지에 안전시설이 너무너무 잘 돼 있어요.
관광지 안전시설이 뭐 이런 그 난간이라든지 노면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돼 있죠. 넘겨주세요. 모두를 위한 관광에 대한 편견인데요. 관광약자는 까다롭다? 네, 까다롭다? 네, 아이들은 제멋대로야. 그 다음에 노인들은 왜 따라다녀? 장애인들은 까다로워.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관광약자들은 이러한 집단에 대한 낙인 때문에 개별적인 존재, 사실 존중받지 못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제가 이제 가장 불편하고 조금, 좀 마음이 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디를 가든 그 관광지에 가서 밥을 먹든 아니면 차를 마시든 저 안 깎아주거든요. 그렇잖아요. 밥 먹어도 뭐 된장찌개, 더덕구이 정식이 17,000원이면은 17,000원 다 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기분 나쁜 소리들을 엄청 많이 들어요. 아니 내가 내 돈 내고 먹는데 왜 기분 나빠야 되지? 막 이런 것들. 왜 돈 내고 차별받아야 되지? 돈 내고 차별받는 게 너무 기분 나쁜 거죠.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데 이거는 근데 이제 그 기존의 그 사람들을 대하는 그 인식이 바뀌지 않아서 그래요. 근데 그런 인식은 지금 이런 교육을 통해서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거든요. 자, 넘겨주세요. 네. 관광약자 뭐 시설 개조, 뭐 특수장비 이런 거 하면은 비용이 많이 든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요즘에는, 그러니까는 우리나라는 이제 그 무작위 관광이라든지 열린 관광지 조성 이런 것들을 국가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국가에서 지원을 많이 해줘요. 지자체든 국가에서. 네. 그런데 이제 다른 나라들 관광 선진국들은 보면은 그러니까는 서울시에서 제가 이 사업을 했었어요. 서울시 관광지에 우리 가게가 달라졌어요 하는 이제 프로젝트를 했었어요. 그래갖고 인사동에다가 어떤 일을 했었냐면은 인사동 가게, 예를 들면 옷가게 이제 쭉 있는 데서 가가지고 이 경사로를 서울시에서 무료로 놔줍니다. 네, 이렇게 했어요. 이제 서울시에서 기금을 받아갖고 그래서 경사로를 무료로 놔주니까는 거기에 저처럼 휠체어 탄 장애인이라든지 노인들이 그 가게에 가서 옷을 사는 거예요. 그 가게에 가서 옷을 계속 사니까 그 경사로가 없는 그 가게보다 훨씬 더 매출이 많이 느는 거죠. 그러니까는 옆에 있는 가게들도 우리도 놔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거의 그 턱이 없는 곳들이 점점 많이 늘어나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열린 관광지로 지정이 되고부터 변화들이 되게 많았을 거예요. 일단 제일 큰 변화, 화장실 제일 큰 변화. 그 다음에 여기 여행 와서 밥도 먹어야 되잖아요. 화장실도 가고 밥도 먹어야 되잖아요. 이런 식당들도 보니까 여기도 이렇게 경사로 있는 데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이런 것들. 네. 이런 것들이 생기는데 이게 그냥 전적으로 내 돈 내고 하려면은 저런 손님이 얼마나 온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만들어진 것과 안 만들어진 것의 차이는 되게 처음에는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차이가 되게 많이 생겨요. 자, 넘겨주세요. 네, 요거를 한번 볼게요. 자, 모두를 위한 관광을 선호하는 고객. 네, 관광약자의 특성인데요. 뭐냐면은 평균 여행 지출 당일 여행이 14만 1,000원, 14만 원 정도 들어요. 1인당. 네, 1인당 14만 원 정도 들어요. 그런데 네, 일반 국민의 지출 금액인 7만 원. 1인당 7만 원이 들면 저는 네, 그 배가 든다는 거죠. 자, 이거 왜 배가 들 수밖에 없냐면은 제가 여기 이쪽에 있는 골목 쫙 둘러봤는데 제가 갈 수 있는 식당은 많지 않잖아요. 많지 않기 때문에 네, 가격이 비싸든 싸든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선택의 폭이 좁다는 거죠. 가격이 비싸든 싸든 만약에 이 식당이 제가 들어올 수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먹어도 네, 다른 식당에 아무리 싼 데가 있어도 갈 수 없다는 거죠. 선택의 폭이 좁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50% 이상 더 지출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저 혼자 못 온다 그랬죠. 네, 1+1, 1+2. 네, 이런 식으로 해갖고 항상 같이 다녀요. 경호원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이 들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언제나 관광약자의 여행은 성수기, 비성수기와 상관없이 언제나 소요가 있다는 거죠. 제가 성수기 피한다 그랬죠. 네, 성수기 피하는 이유는 있어도, 네, 자리가 있어도 없고, 뭐 그렇기 때문에 성수기 피해.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그 유럽이나 그 관광선진국들은 보면은 이제 뭐 노인이나 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이 대부분 연금을 받아요. 연금을 받기 때문에 그 연금으로 많이 여행들을 되게 많이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성수기에 가갖고 바글바글 막 이렇게 뭐 푸대접 받느니 그냥 사람 없을 때 와가지고 대접받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성수기, 비성수기 상관없이 항상 수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누구나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물리적 접근 환경이 양호한 숙박시설을 선호해요. 제가 들어갈 수 있는 숙박시설이 네, 없으면 못 가죠. 숙박을 못 하죠. 근데 A라는 호텔에 제가 들어갈 수 있는 그 시설이 있으면은 저는 그냥 거기로만 가요. 저기로만 가면, 근데 그 호텔을 저만 알고 있겠어요? 저같이 원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겠죠.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다 정보를 공유해줘요. 제가 여기 오늘 마이산에 와서 이 식당에서 밥을 먹었으니까 여기 되게 좋더라. 경사로 돼 있고. 가서 이제 또 소문을 막 내겠죠. 그럼 여기 오는 장애인들은 다 일로 올 거예요. 여기 오는 노인들은 다 일로 올 거예요. 우리 엄마 아버지 모시고 일로 올게. 이렇게 할 거예요. 네.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충성도가 높은 고객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유럽에 연수 갔을 때 하나 놀라웠던 게, 그 호텔 전체가 무장애 객실인 거예요. 호텔 전체가. 공실률이 거의 없는 거예요. 공실률이 거의 없다는 거. 그래서 다른 호텔 같은 경우에는 그 무장애 객실 아닌 호텔들은 공실률이 되게 높은데, 네, 무장애 객실로만 된 호텔들은 공실률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충성도가 높다는 거죠. 근데 예를 들면은 저희가 이제 불편한 것 중에서 하나가 저희가 단체로 여행을 왔어요. 휠체어 탄 사람들 단체로 여행했는데, 그 무장애 객실이 있는 호텔은 객실이 1개나 아니면 2개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이 10명이 왔어.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나머지 그냥 불편한 거죠. 네, 불편해도 그냥 가는 거죠. 근데 유럽에 갔을 때는, 유럽에 연수 갔을 때 저같이 휠체어 탄 사람들이 많이 갔었거든요. 연수 갔을 때 보니까 그 사람들이 다 똑같이 다 호텔에서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사전 정보를 되게 중요시 한다 그러는데요. 제가 이 마이산이 왔을 때 여기 와서 하룻밤 자고 간다 그러면은 미리 그냥 딱 와가지고는 아무 정보도 없이 딱 와서는 여기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여기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객실이 어디에 있는지, 그 다음에 뭐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식당이 어디에 있는지 이런 정보를 사전에 다 캐치하고 와야지만 고생을 하잖아요. 이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휴대폰에서 보면은 그 뭐 호텔스.com 뭐 이런 것들 앱 같은 데로 쫙 하면 검색이 쫙 되잖아요. 이게 아무리 많아도 장애인 객실이 있습니다라고 표시해둔 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 객실이 그게 당일날 되게 싸게 나오는 객실들이 있어요. 당일날 싸게 나오는 뭐 2만원짜리도 있고 3만원짜리도 있고 이런데 이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저희한테는. 그렇기 때문에 미리 다 사전 조사하고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네. 사전 정보 중요시 생각하고, 그 다음에 제가 갔다 온 데는 다 이미, 네, 여기 마이산에는 어디가 좋고, 어디가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을 다 정보를 공유를 하는 거죠. 모두를 위한 관광은 장애인만을 위한 것인가요? 네, 그렇지 않다는 거죠. 네, 모두를 위한 관광은 장애인을 위한 것은 아니지만, 장애인을 고려해야 준비한다면 모두를 맞이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장애인을 고려하지 않은 곳은 모두를 맞이할 수는 없는 거죠. 일부만 맞이할 수 있는 거죠. 선택적으로.
자, 넘겨주세요. 감각약자에 대한 이해. 우리 가족 구성원 중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노인. 네, 이거는 다죠. 우리나라 지금 노인 인구 굉장히 높죠. 네, 노인 인구 되게 높고, 장애인 인구는 실제로 법적으로는 5%, 네, 260만 정도 돼요. 260만 정도 되는데, 세계, 유엔에서는, 네, 15% 잡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네, 노인도 있고, 어린이도 있죠. 네, 어린이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고부가가치 고객을 유치하는데 그 특성들만 잘 알고 거기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해 주면은 훨씬 더 매출이 상승하는 거죠. 저처럼, 저 같은 사람들. 자, 이거 한번 볼까요? 문유가 친구들에게 늘 같은 대답을 하지 않도록 우리는 조금 다른 답을 찾았습니다. 기술은 단 한 명을 위해 오늘도 더 좋은 답을 찾아갑니다. SK텔레콤의 5G 기술이 당신의 초시대를 만듭니다. SK텔레콤. 어떠세요, 이 광고? 어떠세요? 이 광고가 이제 공익 광고, SK에서 공익 광고 만들어갖고, 네. 어떠세요, 보시기에? 네. SK에서 이제 이 광고를 만들었는데, 처음에는 사람들이, 그렇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엄청나게 욕먹은 광고거든요. 왜 욕을 먹었을까요? 한 사람을 위해서 저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요. 그렇죠. 그런데, 한 사람을 위해서 저렇게 많은 이 굉장한 기술력을 개발을 한 거잖아요. 근데 이거보다 더 쉬운 게 있어요. 이 기술 개발하는데 돈이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더 쉬운 건 뭐예요? 아까 휠체어가 못 갔잖아요. 경사로 요만한 거 하나 갖다 놓으면은 영구적이잖아요. 누구든지 다 갈 수 있고. 경사로가 싸요? 그 기술 개발하는 그 개발비가 쌀까요? 경사로가 싸죠. 네. 네. 동원한 것 같아서 그 부분이 괜찮았어요. 네. 그래서 아까 그 휠체어 탄핵이 여기 대표님, 네, 이 휠체어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 이거 수동 휠체어에다 그 키트 다른 거죠. 네, 수동 휠체어에다 이 키트 다른 거예요. 수동 휠체어에다 키트 달았으니까는 저 경사로만 놓으면은 금방 되거든요. 그 너무 작은 부분이잖아요. 네, 너무 작은 부분인데 그거를 미처 그 관가를 생각을 못한 거죠. 자, 넘겨주세요. 네. 투어리즘 오폴 모두를 위한 여행. 그 ENAT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 이제 그 ENAT가 굉장히 활성화된 그 세계 관광기구인데 유러피안 그 관광 네트워크 중심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제가 유럽에 갔을 때 유럽에도 보면은 되게 무슨 오래된 성 같은 데 되게 많잖아요. 고건축 뭐 이런데. 네, 이런데도 모두가 접근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거예요. 모두가 접근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저희 ENAT라는 그 관광 뭐라 그래야 되나? 협회? 그러니까 비영리 협회 요런 것들이에요. 요런 것들이 되게 활성화돼 있어요. 네. 주 정책은 무장애 관광의 중요성이고 대상이 장애인, 노인, 영유아, 외국인 등이고요. 네, 접근 가능한 여행. 그다음에 정부 및 민간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 넘겨주세요. 자, 요게 뭐냐면요. 이거는 이제 일본 그 NPO인데요. 이제 독일, 벨기에 뭐 이런 건데 이게 뭐냐면은 무장애 관광 지원 센터예요. 이게 예를 들면 이게 이제 여기는 오키나와인데 오키나와에 있는 주요 관광지들 있잖아요. 주요 관광지들에 가면은 저 센터가 있는 거예요. 저 센터가 있어갖고 저 센터는 장애 비장애 상관없어요. 누구나 다 이용 가능해요. 저 센터에서 무슨 일을 하냐면은 저기에 가면은 휠체어를 빌려줘요.
휠체어를 빌려주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지금 아직 그런 휠체어의 키트, 전동 키트 달고 빌려주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제주도와 부산 공항에서 저 수동 휠체어에다가 저 키트 다는 거, 전동 키트 다는 거, 그거를 렌트를 해줘요. 해주는데, 다른 나라들은 저게 관광지에 그냥 일반적으로 있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있어서, 휠체어뿐만 아니라 필요한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얻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에 이제 한 군데가 생겼어요. 네.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다누린 관광지원센터. 근데 다른 나라에서는 저런 것들이 그냥 보편적으로 있다는 거죠. 보편적으로 있고 저 안에 애기들 기저귀도 갈 수 있고 화장실도 있고 뭐 휠체어뿐만 아니라 하여튼 신체적으로든 그렇지 않든 간에 다 이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저기에서 어떤 것도 있냐면은 여행하는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행하는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저기서 그 사람들까지 연결을 해줘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 작년부터 했던 게, 재작년부터 했던 게 트래블 헬퍼 양성과정으로 했어요. 여행 도우미 헬퍼 양성 과정을 했는데, 이 헬퍼들은 그냥 그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유료 도움이에요. 유료 도움이기 때문에 내가 돈을 내고 그 사람을 고용을 하는 거예요. 네, 우리 부모님들 그거를 많이 이용하는 사람들이 노인분들이 되게 많이 이용을 해요. 노인분들이 여행을 가고 싶은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트래블 헬퍼를 이용을 하면은, 네, 제주도에서도 저 트래블 헬퍼 양성 과정을 하는데 그분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일정 부분 페이를 주고 그분들하고 그분들이 여행을 도와주는 거예요. 자, 넘겨주세요. 저 왼쪽에 있는 거는 시각장애인들이 그 지역에 여행지가 뭐가 있는지 점자 안내 책자예요. 점자 가이드북. 여기 진안도 만들지 않았나요? 지금 현재 제작하고 있어요. 네네. 점자 안내 책자가 있고, 저거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열린 관광지에만 저게 이제 의무적으로 이렇게 사업에 저게 한다고 하면 선정이 되거든요. 왜냐면 제가 심사위원을 하기 때문에. 네, 제가 이제 열린 관광지 심사위원이기 때문에 저런 거 안 한다 그러면 거기는 깡이야. 거기는 기본적으로 인식이 없어. 막 이러거든요. 저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있는 거는 그 모형이에요. 촉지. 네, 촉지 모형 같은 거. 여기도 아까 보니까는 저기 만들어 놨더라고요. 네,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해요. 저거는 시각장애인들이 촉감으로 느낄 수 있는 것도 있지만은 아이들이 되게 좋아해요. 아이들도. 이런 것들이 되게 잘 돼 있어요. 자, 넘겨주세요. 자, 저 왼쪽에는 뭐냐면요. 우리나라는 아직 저런 게 그렇게 많지 않은데, 저 왼쪽에도 저인데, 저거는 이제 그 일본의 도토리현에 갔을 때 유람선이에요. 유람선에 저렇게 갈 수 있게끔 저렇게 어떤 유람선이든 배든 간에 저렇게 경사로가, 그러니까 저처럼 휠체어 탄 사람들이 접근할 수 없으면 허가가 안 나와요. 네, 그래서 저렇게 탈 수 있게끔 해놨고, 그다음 가운데 있는 사진이 뭐냐면은 화장실이잖아요. 저게 어느 화장실일까요? 저게 어떤 화장실이냐면요. 관광버스. 그러니까는 리프트 관광버스 있잖아요. 리프트에 달려있는 관광버스에 저 화장실이 있는 거예요. 장애인 화장실이 있는 거예요. 이게 저는 유럽 가갖고 이게 되게 쇼킹했거든요. 관광버스에 저게 있어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뭐냐면은 저기 휠체어에 앉아있는 사람이 전데 우리나라도 관광지에서 뭐 레트로 그러면 교복 입고 막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한복 입고 하는 거, 한복 입고 그렇게 관광지 다니잖아요. 근데 제가
그 한복이나 교복 같은 거 입을 때 되게 불편한 거예요. 저는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앉아 있으니까는 저 치마를 입을 수가 없어요. 네, 치마를 입을 수가 없으면 저건 어떻게 하냐면은 앞치마처럼 이렇게 둘러요. 그래갖고 뒤에 찍찍이 해갖고 딱 해요. 그럼 그냥 한복, 교복 같은 거, 한복이라든지 이런 거. 저 기본호가 앞으로 입는 거예요. 앞으로. 그래갖고 뒤에 찍찍이로 딱 붙인 거예요. 요즘 애기들도 그렇게 하잖아요. 앞으로 그냥 입고 뒤에 찍찍이로. 우리나라는 아직 그게 없는 거예요. 이게 꼭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 이걸 지금 안 하고 있더라고요. 자, 넘겨주세요. 저거 보이시죠? 왼쪽에 있는 거는 수족관이에요. 저 1번인데요. 수족관인데 저기 보이세요? 저 높이? 손 씻는 데예요. 그러니까 고기들 수족관에서 고기들 만지는 체험하고 고기들 만지면 체험하고 손 씻어야 되잖아요. 손 씻어야 되는데 저게 손 씻는 데인데 맨 왼쪽에 있는 게 뭐냐면 휠체어 탄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높이. 그 다음에 저 작은 거는 아기들, 어린이들 손 씻을 수 있는 높이. 그 다음에 어른들, 이렇게 다 높이가 달라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 있는 게 뭐냐면은, 이건 이제 도토리원 갔을 때 그 도토리원 사고 있잖아요. 도토리원 사고에 보면은, 저게, 모래 휠체어. 모래 휠체어예요. 모래에서 다니는 휠체어예요. 네, 모래에서 다니는 휠체어인데, 그럼 이걸 누가 이용할까 했는데, 저도 이용하지만은, 아기들도 이용하고, 노인분들 엄청 많이 이용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휠체어가 모래에서 다니기 너무 힘들잖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저것만 이렇게 끌어주는 알바생들이 있더라고요. 저것만 끌어주는 알바생들이 있어가지고 저 휠체어를 이용한 사람들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건 뭘까요? 오른쪽에 있는 건 뭘까요? 뭘까요? 오른쪽에 있는 사진. 자, 저거는 뭐냐면요. 시각장애인 안내견 화장실이에요. 안내견 화장실. 네. 안내견 화장실이고, 그 다음에 공원이나 이런 여행지에는 애완견, 애견, 그 다음에 반려묘. 얘네들 쓰는 화장실이에요. 저희가 여기 지금 오늘 와가지고, 저 이제 남편이랑 같이 왔지만, 우리 강아지도 같이 왔거든요? 우리 강아지 같이 오니까 여기 못 들어오게 하더라고요. 예. 근데 다른 나라는, 네. 우리나라 애견 인구가 뭐 1,500만이라 그러잖아요. 다른 나라는 강아지들도 식당에 가면은, 저 유럽 가니까는 강아지들 식당에 가면은 강아지들 자리가 있더라고요. 식당에도. 강아지들 자리가 있고, 이런 관광지에도 강아지도 다 데리고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강아지 데리고 왔는데 못 들어간다? 그럼 이 여행지 못 하는 거죠. 여행지 여기는 못 가는 거죠. 이런 것도 이제 바뀌어야 되는 거죠. 왜냐면 애견 인구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런 강아지들이 이용하는 화장실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거를 예를 들어서 어디더라? 거기? 일본에 어디에 갔는데 저런 화장실을 관광지에서 관광지에 있는 상인회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데서 굉장히 깨끗하게 잘 관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애견 동반에서 오는 사람들이 되게 많다 그러더라고요. 자, 넘겨주세요. 이게 이제 일반 숙박시설인데요. 여기에 보면은 모든 호텔에 장애인 객실이 없는 호텔이 없는 거예요. 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30객실 이상일 때 하나 있는데, 요거는 이제 우리나라 기준인 거고, 이제 다른 나라, 일본이나 영국, 그러니까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전 객실의 5%, 3%. 5%, 3%. 우리나라는 30객실 이상일 때 하나. 근데 뭐 영국은 전 객실의 5%, 미국은 3%, 일본도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이거는 왜 이렇게 할까라고 하면은 관광약자가 점점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저 객실을 장애인만 쓰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자, 넘겨주세요.
일본 무장애 숙박, 네. 이거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일본에는 그런 숙박시설이 되게 많고 노인들이 예를 들면은 오키나와 현에서 이제 저를 초청을 해갖고 갔었어요. 갔는데 거기에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오키나와가 이제 따뜻하잖아요. 따뜻하니까는 저를 네가 왔다 가면은 한국에 있는 많은 관광객자들이 올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저를 초청을 했는데 걔네는 우리는 뭐 제주도 한 달 살기 그 다음에 전국 여행지 한 달 살기 이렇게 하잖아요. 걔네는 계절 나기, 1년 나기, 1년 살기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근데 이게 가능한 게 노인들은 노인연금을 받고 장애인들은 장애연금을 받잖아요. 저런 시설이 돼 있으면은 저도 100% 가요.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오키나와 같은 경우에는 따뜻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겨울이 엄청 싫거든요. 그래서 오키나와 가서 겨울 나고 와요. 뭐 이런 것들. 근데 지난해에도 만약에 저런 시설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얼마든지 와가지고 한 달? 1년? 얼마든지 살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 자, 넘겨주세요. 이건 프랑스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요즘에는 이제 뭐 한 달 살기 뭐 우리나라에서만 한 달 살기 이런 게 아니라 요즘에는 트렌드가 해외에서 한 달 살기, 해외에서 1년 살기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하와이에서 한 달 살기 계획하고 있거든요. 하와이에서 한 달 살기 이거 계획하고 있는데 이게 저만 그럴까요? 근데 이 편견이 또 하나 편견이 뭐냐면은 장애인들은 돈이 없어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장애인뿐만이 아니라 장애인이고 비장애이고 돈이 없는 사람도 있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있는 사람들은 다 그런 시장들이 형성된다는 거죠. 하와이에서 이제 저를 초청을 하려고 이제 그 컨택이 왔어요. 네가 한 달 살고 오면은 한국에 있는 사람들도 올 거다라고 해가지고 네 이런 것들을 얘네들은 미리 다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무장애 관광 산업이 2014년, 15년부터 열린관광지 조성사업을 국정과제로 이제 국가에서부터 시행을 했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대한 것들을 인식을 하기 시작했어요. 지자체든 어디든. 근데 이런 것들이 확 번지고 나면은 그러면은 저는 하와이에서 초청을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다른 나라 사람들 초청하면 되잖아요. 일본 애들 초청하면 되고 뭐 미국 사람도 초청하면 되고 얼마든지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나라가 더 좋은 게 우리나라 뭐 K 한류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에 있는 장애인들도 우리나라를 엄청 오고 싶어 해요. 엄청 오고 싶어 하고 많이들 와요. 많이들 오는데 근데 딱 제가 이제 제 주변에 있는 장애인들 아니 한국에 와가지고 보면은 그 장애인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나라 처음에 오니까는 한국 진짜 좋다. 시설도 잘 돼 있고 좋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다가 한국에 이제 뭐 한 일주일 있다가 일본에 가잖아요. 일본이 더 좋네? 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왜 그럴까요? 일본이 더 좋은 거는 시설인 거예요. 시설과 서비스예요. 관광약자를 대하는 서비스. 이거죠. 이렇기 때문에 거기가 더 좋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만 있다가 가면 우리나라가 좋아. 근데 일본을 가면 일본이 더 좋아.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 넘겨줘 보세요. 네, 이건 이제 그 프랑스 숙박시설 내부 이런 식으로 되고. 근데 요즘에 우리나라도 여기 그 비상벨 있잖아요. 비상벨은 이제 법이 개정돼갖고 새로 짓거나 고치는 거는 비상벨 2개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위에 하나 있고 밑에 하나 있고 여기도 지금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네,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여기 상해인들이 한 가지 이제 저 같은 손님이 오면 어떻게 대할 것인가 요거에 대해서 하는데 저처럼 휠체어를 타고 온 손님 있잖아요. 그러면 먼저 물어봐 주세요. 여기서 혹시 편한 자리가 있을까요? 손님이 원하는 자리 있으세요? 여기 들어오면 물어봐 주세요. 그리고
없다고 하면 그럼 제가 안내해 드릴까요? 라고 물어봐 주세요. 왜냐면은 식당에 갔을 때 제가 이제 항상 기분이 나쁠 때 저는 휠체어를 타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은 저 자리에 가면은 다른 사람한테 불편하지 않고 내가 편하게 먹을 수 있겠다라는 게 벌써 이 폭을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게 항상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 생각 안 하고 여기서 이제 안내해주는 사람이 그냥 이쪽에 앉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 생각을 안 하고. 근데 휠체어 탄 사람들은 항상 그거 먼저 생각을 해요. 다른 사람한테 방해 안 되고 내가 다른 사람한테 방해 안 하고 나도 방해 안 받고 편한 자리를 가는 게 먼저 그 자리부터 스캔을 딱 하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로 가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냥 여기 앉으세요. 저기 앉으세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먼저 물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해 지금 23년 살고 있고 우리 아이들은 여기가 다 고향입니다. 저는 휠체어를 탄 지 17년 됐어요. 그 전에는 엄청 건강했고 여행, 등산, 스포츠 아주 좋아했던 건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교통사고 때문에 휠체어를 타게 됐고요. 뭐 말씀해 주셨듯이 휠체어 타기 전과 이후는 엄청 다르죠. 삶이 다르고 보는 높이가 달라요. 저는 130cm의 시선으로 보니까 이제 제가 어쩌다 이렇게 일어설 때가 있어요. 굉장히 세상이 달라 보이거든요. 어지러울 정도로. 그런 느낌으로 세상을 좀 이렇게 저는 보고 있어요. 나의 세상과 다른 사람의 세상이 좀 다르다는 느낌을 많이 가지고 그 간격을 좁혀보려고 막 애를 쓰는데 작년에 제가 그 휠체어를 타고 지나 읍내를 싹 한번 돌아다닌 적이 있어요. 그걸 영상으로 찍어서 이렇게 유튜브에 올려놓고 이제 공유를 하고 있는데 그때 정말 개고생을 했습니다. 휠체어 타고 이거 타고 읍내를 돌아다니는데 지난해 저처럼 휠체어 타는 사람이 꽤 됩니다. 만약에 지난 읍내가 휠체어 타고 다니기에 괜찮은 동네라고 하면 우리가 하루에 100명은 봐야 돼요. 휠체어를 읍내 거리에서 100명은 봐야 그게 제대로 된 비율이 맞아요. 그런데 제가 휠체어를 타고 좀 많이 다니거든요. 근데 없어요. 저 말고는 없어요. 한두 명 보이시는데 그분들은 어쩌다 보이시고. 제가 읍내에서 카페를 하나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한 지 한 2달쯤 됐는데요. 그 카페를 처음 이제 인수했을 때 계단이 아주 무지막지하게 있었어요. 이거를 해 마라 고민을 하다가 제가 원래 목수예요. 전직이. 지금도 소목일을 이제 하고 그러는데 딱 견적을 뽑아보니까 한 10만 원이면 경사가 높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 아들내미 데리고 딸내미 데리고 그 경사로 작업을 했어요. 옆에다가 그 보도블록 몇 장 파내고 연석선 큰 거 파내고 거기에다 경사로 공사를 했죠. 자재값은 10만 원이 채 안 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제가 다니기 좋은 예쁜 경사로가 만들어졌고 저는 그 카페에 이제 매일 출퇴근을 해요. 근데 저희 카페에 오시는 손님 중에 지금 선생님하고 비슷한 장애를 갖고 계신 분인데 그분도 근육이 점점 이제 퇴화되는 그런 장애가 있으세요. 카페 우리 단골 손님이신데 오기 되게 힘들었대요. 계단이 막 무지막지한 3개 올라와야 되니까 보행도 힘드신 분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이쪽 경사로로 올라오시라고 그걸 보더니 막 눈물을 흘리시더라고. 자기를 위해 놓은 줄 알고 아닌데 나 때문에 놓은 건데 너무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제 손을 꼭 잡고 언제 봤다고 동생 고마워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형님 때문에 제가 이걸 했습니다 하고 이제 뻥을 치고 그분하고 친해졌어요. 그 형님이 자주 오세요. 오셔서 저한테 커피도 사주시고 아까 우리 전 선생님 잘 말씀하셨는데 장애인이 다 가란뱅이는 아니거든요. 저도 먹고 살만하고 그 형님도 먹고 살만하셔서 오시면 꼭 비싼 4,000원짜리 5,000원짜리 커피를 사주세요. 이게 우리가 조금만 준비하면 돈이 많이 드는 게 아니더라고. 경사로 아까 제가 그 SK 광고 했잖아요. 저는 SK가 엄청 고마워요. 그런 짓거리를 많이 해서 이게 정말 그 기술로 하고 자본으로 할 게 아니라 생각만 있으면
턱 하나 놓는 거, 경사로 이렇게 보통 저희 같은 휠체어는 5cm가 넘어가면 걸려요. 근데 그 5cm짜리 턱 이렇게 삼각대 놓는 거 돈으로 치면 10,000원 밖에 안 드는 그런 것들도 있거든요, 사실은. 이게 우리가 조금만 마음을 열면, 그리고 모두가 행복한 그런 세상이 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필요하고 생각이 필요하고 관심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우리 진안이 그렇게 되면 좋겠어요. 딱 한마디만 더 드리면, 나는 우리 전 선생님 강의 들으면서 아씨 나도 유명해져야겠다. 억울하다. 저도 오키나와 갔었고 도토리 갔었거든요. 내 돈 내고. 아무도 오라고 안 했는데 저는 내 돈 내고 갔어요. 가서 오키나와 가가지고 아까 관광 안내소 보셨죠? 저도 거기 가서 휠체어도 빌려 타기도 했고, 하나 중요한 게 오키나와에 어떤 그 공원이 있습니다. 아주 넓은 공원인데 그 주차장에를 들어가는데 주차 안내원이 차를 세우더라고요. 이렇게 보더니 차 안에 휠체어가 있으니까 휠체어 장애인이 타고 있다는 걸 자기가 먼저 알아채고, 나 휠체어 탄 장애인이라고 제가 뭐 이렇게 얘기도 안 했는데 알아서 이렇게 안내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저희 그 렌트카죠. 렌트카가 주차장에 딱 가니까 얘기도 안 했는데 공원 직원이 전동 휠체어를 끌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 휠체어를, 전 그때 이게 전기 장치가 없었는데 이 휠체어를 갈아타래요. 자기네가 제공하는 휠체어를 타야 여기 안에 공원을 다니기가 좋다고. 그래서 내가 한테만 그렇게 해주는 줄 알고 너무 고마워서 정말 고맙다 인사를 막 했더니 이 사람 표정도 없어. 뚱하게 늘 있는 일이니까 뭘 그걸 갖고 고마워하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늘 하는 일이야. 그냥 가도 돼. 고맙다고 안 해도 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제공한 휠체어를 타고 여행을 그 안에 실컷 돌아다니고 왔더니 제가 오는 걸 미리 알고 기다리는 거예요. 휠체어 제 거 갖다 내주고 그 휠체어 반납받아가고. 여행을 하는데 부담이 없었어요. 내가 대접받는다는 기분 좋음도 있었지만 내가 뭐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이것 때문에 내가 불편하다 이런 말을 하지 않았는데 그것이 시스템으로 딱 갖추어져서 제공을 해주니까 기분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가게 돼요. 그런 데는. 저도 읍내 나오면 밥 먹으러 제가 자주 나오거든요. 먹는 거 좋아하게 생겼잖아요. 근데 제가 가는 식당이 딱 정해져 있어요. 2군데밖에 없어요. 다른 곳에는 겁이 나서 못 가고 경사로 없으면 갔다가 또 돌아와야 되니까 밥 먹으러 가는 것도 힘들고, 그러니까 늘 가던 곳만 가고 잠도 늘 자던 곳만 자고. 우리는 그 여관 가서 못 자요. 돈이 많아서가 아니고 여관에 가면은 복잡해요. 계단도 있고 방도 좁고 화장실도 못 들어가고 그러니까 꼭 아주 넓은 호텔을 이제 가서 잠을 자는데 그렇게 준비되어 있는 곳을 찾게 되거든요. 이곳도 조금만 신경 써주시고 조금만 준비해 주시면 아마 이 휠체어 탄 장애인들이 거기 남부마이산 거긴 괜찮아. 거긴 가도 아무 데나 가도 밥 먹을 수 있고 구경하고 탑사까지 휠체어 타고 갈 수 있어. 이렇게 소문만 나면 장애인들 시간 많거든요. 많이 놀러 올 겁니다. 그래서 서로가 즐겁고 행복한 그런 여기 마이산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고맙습니다. 바쁘신데 같이 끝까지 해주셔서 고맙습니다.